출퇴근 시간에 가장 붐빈다는 전남 목포의 한 도로. 그런데 시내버스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8시 10분에 그쯤 나와도 충분히 가는데 지금 그 상황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되고 시민들, 학생들 골모로 심하게 하면 안 되죠.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춘 상황. 시민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플로 봐도 버스가 도착 예정 정보가 다 없습니다. 보세요. 평소 목포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던 시내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건 지난달 12일 시민의 발이 꼼짝없이 묶이자 목포시에서 결국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비상수송버스라고 돼 있죠. 시에서 마련한 임시버스가 운행되지만 원래 노선의 절반만 운행이 되고요. 배차 간격도 깁니다. 임시버스를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설상가상 택시 잡기조차 힘든 상황.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경우 이렇게 동승하기도 한다고요. 한 몇 배 늘었죠, 몇 배. 한 서너 배 늘었어요. 노인들 버스 타시는데 그분들까지 다 택시 타는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임시버스가 목포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외곽의 경우 임시버스조차 운행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이게 뭐예요? 저기도 또 있어. 원래 이 마을을 지나가는 버스는 한대 그마저도 사라지자 외출을 한번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버스 없어서 이러지. 그러면 고기도 조금 한 10,000원어치씩 싸다가 그좀 먹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하잖아. 차라도 조금 한 개라도 돌아야 될까요? 영 불편하 사는 게. 한 일주일 됐어. 와, 교통 가냐고 버스 없던 게 우리 죽겠네 진짜.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지나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아니 가스비를 안 정해가지고는 콩을 한 달씩 들어와야지. 버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대도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다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를 누비할 시내버스가 회사 차고지에 잠들어 있었는데요. 운행 중단의 진짜 이유는요. 가스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들이 이제 적자 금액이 나와 가지고 가스료를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해가지고 차가 이제 멈추고 된 것이죠. 큰일이네요. 코로나로 승객수는 줄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버스 회사는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나서 약 25억 원의 가스비를 내지 못한 거라며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6차례 이상 내용 증명을 계속적으로 보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을 이제 어떤 담보물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했는데 좀 어렵다. 계속적으로 이제 미제공으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12월 10일 날 가스 공급을 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가스 충전소에서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해 왔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목포 도시가스가 공급을 끊자 문을 닫게 된 것인데요. 충전소 대표는 버스 회사 대표의 부인으로 서로가 등기상 양쪽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죠. 일을 네. 해가지고 딱 끝냈어요. 우선 이제 대기하라고 나왔거든요. 네. 좀 지나오겠어요. 눈덩이처럼 쌓인 버스 회사의 체납액 결국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까요? 시에서 주는 재정지원이 있겠습니다. 매년 늘려가긴 했어요. 이러면 적자가 일하기 때문에 늘렸고. 시는 작년에만 114억 원, 최근 5년간 약 430억 원을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이제 이때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 자꾸 지원금 주고 무마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목포시에서 풀어놓은 배차 하루에 뭐 4,500만 원씩인가 들어간대요. 목포시가 임시버스를 운행하는 비용은 하루 약 4,500만 원. 버스 회사의 기약 없는 운행 중단이 길어지자 결국 목포시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 밝혔는데요. 시민 단체들도 버스 회사 대표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바로 어제입니다. 버스 회사 측은 법인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가 채무 관계까지 떠안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달째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노선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노선임차제 방식의 준공연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영에 개입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죠.
당장 체제가 바뀌어도 정상화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서울시 금천구. 이른 오전부터 이곳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자, 이곳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원래는 이 2개의 노선이 운행이 되다가 현재는 단 1개의 노선만이 운행이 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년 전부터 이 정류장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마을버스.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돼 승객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했지만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편하게 적자 난다고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2, 3년 됐지. 자, 장기간에 걸친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노선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운행 시작 후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잘 없애버려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많이 불편하죠. 가산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이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번 가야 되니까.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골목길까지 운행하면서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주변이 언덕이 경사가 심한 곳이라서 걸어 다니기에도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 노인들 집행지고서 겨울에 미끄럽기는 하지 넘어지고 하는 데 있어요 그냥. 자, 운행을 멈추면서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승객이 적은 적자 노선. 2020년 마을버스 총 5대 중 1대를 먼저 휴업하게 됐고 1년 뒤 승객수 감소와 경영 악화로 결국 모든 마을버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찾기 어려워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버스는 큰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라든지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약자들한테는 이 마을버스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버스가 하나 줄어드는 거 하고 마을버스가 하나 이제 폐지되는 거하고는 그 영향이 좀 다르다. 자,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지난 일요일부터 마을버스 회사는 버스 2대의 노선 운행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늘어난 상황인데요. 저기 15분씩 기다려요. 그거 놓치면은 30분 걸립니다. 자, 배차 간격은 8분. 하지만 실제로는 15분 이상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가 부족하니까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만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제1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강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난 2019년 4억 2천만 명이 넘었던 마을버스 승객수 2년 만에 2억 9천만 명으로 30%나 감소했습니다. 급여 때 되고 이러면 맨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대출 받아서 기사들 월급 주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급여도 그렇게 막 늦어지지가 안 하고 이랬는데 급여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막 늦게 나오고. 자,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인 마을버스.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받는 재정 지원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입니다. 자, 반면에 전액을 지원받는 시내버스. 이러한 차이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이 민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공에서 당연히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제도 정비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해부터 성남 버스터미널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1일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걸린 폐업 안내 현수막. 정말 이대로 문을 닫는 걸까요? 출발 일자를 선택해주세요. 선택이 안 돼. 예매를 시도해보지만 날짜 선택도 되지 않는 상황. 내일 거 예매는 아예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터미널의 폐업으로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표소의 전산 시스템이 1월 1일부로 중단되기 때문이죠. 적자는 적자게 있더라고요. 4명도 타고 5명도 타고. 옛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심하고부터는 재작년부터 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때 약 70개의 노선을 가지며 경기 남부권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성남버스터미널. 하지만 코로나19로 터미널 1일 이용객 수가 줄면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민간 사업자가 12월 초 폐업 신청을 한 겁니다. 불편하지. 여기는 더웠고 겨울이 춥고 보면 와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이용객들은 물론이고 상인들 역시 걱정이라고요. 우리들은 내일부터 밧줄이 끊기는 거예요. 터미널 문 닫으면 다 죽어요, 여기는. 터미널 내부는 여전히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폐업 이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만났습니다. 35분에 막 찰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사실- 마지막 차네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데, 진짜. 이렇게 성남버스터미널의 마지막 버스가 떠나가며 20년 동안 성남시와 각 도시들을 연결해왔던 성남버스터미널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다시 찾은 성남터미널. 터미널의 내부는 전날과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상가들은 철수했고 출입금지 바리케이트가 곳곳에 쳐져 있죠. 터미널은 민간 사업자, 즉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이 종료된 터미널에 있는 대합실이나 화장실 등의 부대 시설은 모두 폐쇄된 상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죠. 하지만 버스가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임시터미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택시 승강장으로 쓰던 곳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정했고요. 승차장과 하차장 사이에 임시 매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하권의 추위 속에도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셔? 시외나 차 놓치 볼까 봐 할매가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영 뭐니까네 어디쯤에서 화장실이지. 장거리 이동 전 이용하려는 화장실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상황. 내가 잘못하면 차도 오도 못해요. 안 되겠다. 타고 갈래 고막 저 가다가 눌려요. 잘못하면 안 돼. 시간 다 됐어. 미안해요. 아니. 결국 화장실은 찾지 못한 채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터미널 폐업으로 생긴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차가 이제 7번, 8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거든. 어디 가는 거. 지금은 이래 하니까는 버스가 왔는지 저 안에 들어가서 모르잖아. 버스 놓치 뭐야. 임시 승차장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승객들은 버스를 놓칠세라 밖으로 나와서 기다린다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승차장에서 임시 차고지까지 왕복 약 7km. 버스 운전자들은 차고지까지 갈 엄두도 못 낸다고. 관계자분들이 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냥 오면은 한참 쉬었다가 하는 줄 알아요. 대기 시간이 없는 차들은 저기 갔다 오는 시간이면은 여기다가 차를 대지를 못해요 시간에.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휴게 시간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까지 하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시민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임시터미널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해달라 요청했지만은 그건 어렵다고 업체 측의 얘기가 있었고요. 당일날에도 한번 처리해 줄 수 없겠냐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어렵겠다. 그래서 폐업 처리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데 민간 운영자가 없다. 그럴 때는 시에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뭐 절차나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터미널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성남시. 전문가 입장은 다른데요. 기존의 지방정부마다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직영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못해도 한 6개월 이내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터미널 문제를 그냥 일시적인 문제 혹은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방치하게 되면 고립되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폐업한 터미널은 전국적으로 19곳에 달합니다. 또 터미널 이용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 수까지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고 있다고요. 지난 4월 고속버스 터미널 폐업 후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남원 종합터미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행 고속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우리 고속 같은 경우에도 노선을 많이 줄였는데 한 50회, 60회 이상. 곡성으로 들려서 순천 가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터미널 통폐합 이후 버스 배차가 줄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났고 각 지역으로 가는 노선 자체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노선이 사라지게 되면서 갈 수가 없게 된 지역도 생겼죠. 모든 이용자들이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가용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를 이제 민간에게 완전 맡겨놓고 민간은 이것을 임대 사업이나 내지 상업 시설로만 운영했던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거든요. 사실은 다시 좀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